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3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오전에는 또 생각보다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딱 시장을 참여하고 아니 오늘도 이렇게 강한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어저께 레벨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저께는 전약 후강의 시장이었고 오늘은 전강 후약도 아니라 더 훨씬 더 많이 밀렸죠.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3시 이후에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습이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조금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이 떨어진 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은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여태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했고 그 조정이 저는 어저께부터 나오는 국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게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12시에 생방송을 진행할 때도 시장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방송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정시에 매수하는 포인트는 맞습니다. 이 시장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한 조정 가격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3,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3,850, 뭐 3,830 여길 왔다 갔다 하면서 난 그래도 3,800포인트 깨져서 사야지 막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조정의 기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며칠 정도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조정이 이어진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조금 공격적이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중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3316포인트에서 380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는 걸 이렇게 모디파이 해보면 이 6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는 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물려있는 종목을 너무 빨리 파셔서 본전에 파신 분들은 있지만 수익을 온전히 느낀 분은 없다라는 게 조금은 기분이 좀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대세 상승장 중간에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나와주는 게 저는 좀 오히려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어저께가 오히려 불편했고 그러니까 저번 주 화요일까지 조정이 좀 나올랑말랑 했었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할 종목이 많으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요 이슈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조정 온다고 해서 종목을 팔면 안 돼요. 예, 종목 팔면 안 되고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주도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 주도주들부터 쭉쭉 솟아오릅니다. 뭐 반도체, 뭐 아니면 뭐 조선, 뭐 2차전 중에 ESS 이런 것들은 쭉쭉 치고 올라오는데 만약에 뭐 그냥 시크릿컬 업종, 뭐 철강이나 화학 요즘에 잘 가서 제가 또 말이 조심스럽지만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전통주들, 경기 방어주들은 시장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반등은 오겠지만 내 본전 이상까지 오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온다고 해서 도망갈 장은 아니다.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시장이 조금 빠져서 아마도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일단 금통이 오늘 발표했죠. 제가 월요일날 예상했듯이 당연히 2.5% 동결을 진행을 했고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를 심하게 걸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면 부동산이 더 화라산처럼 오르겠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2.5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현재 4.75거든요. 4.25거든요. 4.25니까 1.75%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미국이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는 1.25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고. 테슬라 실적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테슬라 납품하는 업체도 많고요. 결국엔 테슬라가 뭐 메가팩토리까지 이제 장악을 하면서 ESS, LFP까지도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일단은 차량 판매액은 굉장히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테슬라가 4분기 때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차를 사려고 기다렸던 고객들이 테슬라를 다 산 것 같아요. 차를. 그래서 판매량이 많았지만 4분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훅 떨어질 거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테슬라를 봐야 되는 건 우주항공, 로봇, 그다음 메가팩토리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기는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실적이 조금 충격적이었고 아마 오늘 밤 테슬라는 정규장에서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다만 테슬라 실적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역대 최고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테슬라에서 차량을 재고를 쌓아두면서 만든 게 아니라 있던 재고를 고객한테 다 갖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량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잉여 현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테슬라가 그렇게 진행을 한 건 아마도 어떠한 산업에 대해서 테슬라가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전체 약세입니다. 일본이 가장 약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홍콩은 우리나라만큼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뭐 워낙에 지금 아시아 증시 자체도 전체적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조정이 좀 저는 저번 주부터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요게 좀 부담스럽네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뭐 제가 요 방송실에 들어오기 전에 1439원 뭐 38원까지는 봤는데 일단 1440원까지 좀 올라갔다라는 점은 증시에는 좀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한 대비해서 강세업종을 보자면 일단 피팅과 밸브 쪽 이쪽을 보자면 약간은 조선 기자재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조선주들이 역대 신고가들을 경신을 하면서 오늘은 조선 기자재까지도 영향을 좀 주는 흐름을 보여줬고 양자암호 섹터가 또 오늘 괜찮네요. 미국 쪽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왔고 아마도 오늘 새벽 시장 미국에서도 결국엔 뭐 아이언큐라든지 뭐 리게티 컴퓨팅 뭐 이쪽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만 양자암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자암호를 하실 거면 미국 주식을 하셔라. 그리고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에서 찾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암호 쪽, 그러니까 보안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니언스라든지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 슈프리마 뭐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과 전선 쪽은 뭐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섹터죠. 못 담아서 안 달인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역시나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전력기기 쪽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선 쪽도 괜찮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전선 쪽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짚어 보셔야 될 건 HVDC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기업을 꼭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이 어저께랑 오늘 연 이틀 좀 좋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 또 들어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좀 내려왔다가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역시나 뭐 방산은 지금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자지구도 뭐 휴전했다 뭐 다시 미사일 쏘고 하거나 있긴 한데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을 할 때마다 방산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시장의 눈속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모아가야 되는 찬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레벨업 방송에서 많은 강조를 드렸지만 조방원이라는 섹터가 끝나진 않았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반바지, 금반지 이런 것까지 다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원래 성장주기 때문에 조방원 중에 방산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휴전 얘기가 나와서 방산이 막 갑자기 꼬꾸러진다, 방산 앞으로 좀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방산을 모아가십시오. 방산은 뭐 대장주들 많잖아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세업종 요즘 인터넷이 좀 좋지 않죠? 네이버 두나무 얘기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거의 제자리까지 돌아온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김범수 의장이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어냈는데 뭐 검찰에서 항소 얘기가 나오고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요것도 좀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동차도 오늘 좀 하락이 나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CN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의 그 교착 상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동차 바로 반영해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일단은 미국 쪽에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라고, 돈나무 언니가 그 오클로 지분을 좀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원전은 아직 지으려면 한참 남지 않았냐,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오클로 뭐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막 15%씩 떨어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완전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걔네가 이번 주 내내 하루에 10% 15%씩 쭉쭉 빠졌는데 저는 아침마다 조금 걱정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전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냈죠. 그렇지만 저는 에코프로 BM이 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에게는 제가 뭐 그분들이 안 되라,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제가 스터디한 개념에선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ESS 그 다음에 배터리 셀업체까지 주르륵 다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2차전지 또 ESS 쪽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강세업종에서는 저는 뭐 전력기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전력기기, 방산, 뭐 그 다음에 자동차, 원전, 2차전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종목은 제가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라는 점만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시고, 시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많이 내려와서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불안함보다는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오늘처럼 떨어진 날, 뭐 이렇게 떨어진 날 저는 수익을 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 날 오히려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좀 이제 오늘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좀 정리를 하는 거죠. 다음에 올라갈 섹터가 뭐가 될까? 이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시장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다시 올라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그리고 최대한 제가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